부석사는 태백산 줄기를 이어받은 봉황산 자락에 화엄사상을 펼치려고 통일신라 때 의상대사가 세운 절입니다. 그 후 공민왕 때 국사로 봉해진 진각국사 원흥이 무량수전과 조사당을 중건했습니다. 이곳은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으로 나뉘어 갈라지는 곳으로 정감록에서는 양백이라 하여 난시의 피난처라 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경사가 완만한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태백산 부석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 뒤에는 해동 화엄종찰이란 현판이 붙어 있어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석사의 공간은 석축 계단을 경계로 하단, 중단, 상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 배치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삼배구품 왕생의 교리에 따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처는 중생들의 수행력과 품행에 따라 크게 하품, 중품, 상품에 삼품에서 다시 각각 하생, 중생, 상생으로 구분하여 각자 공력에 맞게 선을 쌓고 아미타불을 외우며 수행하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3단이 일직선에 축선에 놓여 있지 않고 약간 틀어 있는 것은 원래의 경사지고 굴곡인 지형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얼마 안 가서 왼편에 보물 제255호인 단간지주가 보입니다. 높이가 4.28m로 거기에 세웠던 단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간지주를 옆으로 하고 은행나무 사이로 계속 올라가면 사천왕이 지키는 천왕문이 나옵니다. 이 천왕문을 지나면 부석사에서 가장 높고 길다는 거대한 석축이 나옵니다. 모양이 다른 큰 돌들을 쌓고 그 사이에 작은 돌들을 정교하게 끼워 넣어 자연미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을 듣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개성을 죽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쌓은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 촬영하여 마치 가벼운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돌길을 따라가면 어느새 앞에 범종각이 나타납니다. 봉황산 부석사라는 현판이 걸린 이척루각인데 앞에서 보면 팔짝 지붕이나 뒤에서 보면 맞배 지붕인 특이한 건물입니다. 마치 커다란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하지요. 출입은 누각 밑으로 하는데 이를 누화진입이라고 합니다. 누각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몸을 낮춰 겸손함을 저절로 보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생긴 그대로 사용하여 굵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 나무 기둥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이 범종각을 지나 정면을 바라보면 두 번째 석축이 나타나고 석축 위에는 무량수전보다 약 200년 후인 1576년에 건립된
안양루가 있습니다.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각을 지나면 극락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사가 급한 자리에 누각과 문을 겸해 지은 건축물이라 범종각 쪽에서 올려다보면 2층 누각처럼 보이지만 무량수전 마당에서 바라보면 단층으로 보입니다. 이름도 아래에 종로 쪽에 걸린 편액은 안양문이라 되어 있고 위층 마당 쪽에는 안양루라 쓰여 있습니다. 안양문 위에 현판 부석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씨입니다. 지붕을 바치고 있는 공포들이 매우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지요. 안양로 밑을 지나면 석등과 함께 무량수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량수전보다 오래된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석등은 2.97m로 균형미가 뛰어난데 국보 제17호입니다. 화사석의 4개 화창 사이에 사면엔 보살 입상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고려 중기 건물로 추정되는 국보 제18호 무량수전은 봉정사 극락전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국내 최고의 목조 건물로 교과서에도 실렸었습니다. 무량수전의 현판은 고려 공민왕의 글씨라고 합니다. 건축학자들은 무량수전을 우리 민족이 보존해온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래쪽 3분의 1 부분이 살짝 불룩한 별림 기둥의 굵기와 안정감, 간결하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 등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체는 육중하면서도 조화롭고 지붕은 활짝 펼쳐진 봉황의 날개처럼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무량수전이란 이름은 부석사의 주불이 아미타 열애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부처로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덕, 무량한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미타 열애는 서방정토의 수호불로 항상 동쪽을 향하므로 국보 제45호인 무량수전의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도 남향인 무량수전의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왼쪽 끝 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애 좌상은 흙으로 빚어 도금을 한 고려시대 소조불인데 높이가 2.78m입니다. 무량수전도 아름답지만 무량수전 마당 앞에서 내려다보는 장쾌한 아름다움은 탐방객의 피로를 한 번에 씻어줍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면서 멀어지는 모습은 일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등선 바위 위에 새겨져 있는 불상을 바라만 보지 말고 불상의 위치에서 앞을 한번 보라고 했던가요? 무량수전 왼편에는 전설을 간직한 바위 부석이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이곳에 절을 지으려 할 때 이미 500의 이단 무리가 있었는데 의상이 중국에 유학할 때 그를 흠모한 선묘낭자가 바위돌이 되어 공중을 떠다니며 물리쳐 주었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뜰부에 돌석자를 따서
절 이름을 부석사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부석 아래 자그마하게 선묘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량수전 오른편 둔덕에는 보물 제249호인 3층 석탑이 있고 그 옆으로 나 있는 넓은 돌계단을 따라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길을 따라가면 의상대사를 모신 조사당이 나옵니다. 길이 험한 듯 하면서도 자연스럽지요. 조사당은 국보 제19호로서 한 구역 안에 국보로 지정된 두 건의 목조 건물이 있는 사찰은 부석사와 봉정사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조사당, 그리고 봉정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의상의 진령을 보관하고 있는 조사당은 정면 3칸과 측면 1칸의 작은 건물로서 무량수전보다 150년 후에 지어졌습니다. 조사당 처마 밑에는 철망이 쳐 있는 곳에 선비화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전설에는 의상대사가 평소 거처하던 방문 앞 낙수지는 자리에 주장자를 꽂으면서 내가 떠난 뒤에 이 주장자에 반드시 가지와 잎이 생겨날 것이며 이 나무가 말라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가 떠난 뒤에 제자들이 흙으로 그의 상을 만들어 거처하던 방에 안치하였고, 창문 밖에 꽂아놓은 주장자는 바로 가지와 잎이 생겨나 항상 집 높이의 길이로 자라 겨우 한 길 남짓한 것이 천년을 지나도록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오주 연문 장전 산고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창과 유리로 감싼 이유는 이 나뭇잎을 따서 다려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잎을 따가는 바람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당 벽에는 6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유물 전시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범천과 제석천, 그리고 사천왕상을 그린 것으로 국보 제46호입니다. 이들은 현재 남아있는 한국의 사원 벽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법성계에서 말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조화하여 두 모습으로 나눔이 없고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라는 원융의 화엄사상을 담고 있는 부석사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 할 만합니다.